안녕하세요. 소아과빠의 과학육아 소닥파파입니다. 오늘은 돌이 지나서 이제 먹을 수 있는 킨더밀시에 대한 속설. 단백질과 당이 많다 적다, 또 철분 때문에 먹어야 된다, 아니면 안 먹어도 된다, 우유보다 좋다 안 좋다, 몸에 해롭다 등등등.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우유랑 분유, 그 다음에 킨더밀시 다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이 속설들이 맞는지 아닌지, 그러면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까지 제가 뒤쪽에 딱 정해가지고 깔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돌이 넘어서 먹을 수 있는 액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일단 분유 3단계, 이제 2단계를 돌까지 먹고 나면 3단계를 먹을 수 있고, 킨더밀시, 그 다음에 우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유는 제외예요. 두유는 대부분 잘 안 먹으니까. 이 세 개의 영양분을 제가 깔끔하게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분유 3단계는 국내산 편하게 싸게 구할 수 있는 임페리얼 엑소 3단계 기준으로 탄수화물이 16g, 그 중에 당이 11g, 킨더밀시 파스테르가 탄수화물 17.6, 당류 12, 앱솔루트 킨더밀시가 탄수화물 16, 당류가 12. ап타밀은 해외 킨더밀시가 조금 다른데 탄수화물 17.4, 당류도 13.8, 조금 높아 보이죠. 자, 그러면 우유는 어떨까요? 우유는 뉴오리진 A2 우유가 탄수화물 11, 당류가 9, 상하목장 우유가 탄수화물 9, 당류도 9. 실제로 비교해보면 탄수화물은 꽤 높고 그 중에서 당류는 조금 높습니다. 우리 우유를 실제로 먹어보면 막 걸쭉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죠. 보통은 약간 그냥 찰랑찰랑한 액체에 우유 특유의 비린맛, 그 다음에 우유 특유의 고소한 맛,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킨더밀시는 실제로 먹어보시게 되면 조금 더 크리미한 느낌과 조금 더 단맛이 나는데 실제 성분도 탄수화물 훨씬 더 높고 그 중에서 당도 조금 더 높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총 칼로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품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한 130 내외 정도로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칼로리는 같은데 당이 많으니까 이제 안 좋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탄수화물 말고 실제 당, 실제 설탕은 약 한 2에서 3g 정도 더 많이 나가서 아주 큰 차이는 없다. 나머지 탄수화물들은 옥수수 전분 같이 흡수가 안 되거나 아니면 복합당으로서 살찌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 탄수화물들이고, 실제 당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너무 높다, 콩팥에 약간 부담을 준다, 이런 속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분유는 단백질이 4.6g, 다 200ml 기준입니다. 파스테르 킨더밀시가 3g, 앱솔루트 킨더밀시가 2.6g, ап타밀 킨더밀시도 2.6g입니다. 자, 그러면 우유는 A2 우유가 6.6g, 상하목장 우유가 6g, 단백질이 거의 2배가량 많습니다. 단백질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하루 필요량은 아동 기준에서 많으면 15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아까 200ml당 6g이 조금 넘으니까 500ml 먹으면 그대로 15g을 다 채우게 됩니다. 밥 먹는 거 빼고요. 우유 많이 먹는 애들, 우유만 막 700, 800 이렇게 먹는 친구들은 단백질이 많이 과할 수 있다. 그래서 단백질을 조금 줄이고, 또 우유 비린맛 때문에 잘 못 먹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유 비린맛은 조금 빼보자. 우유를 잘 안 먹는 친구들 잘 먹게 해보고, 너무 많이 먹는 친구들은 단백질 과잉이 안 되도록 성분 조절을 해보자. 거기에다가 성분 조절을 하는 김에 우리가 우유에 부족하다고 하는 철분, 비타민 D, 아연, 이런 것들을 넣어서 분유는 아니지만 우유에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그런 우유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킨더밀시입니다.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지방을 비교해 보면 분유는 지방이 5.6g, 포화지방 2.6g, 킨더밀시는 파스테르가 지방 7g 중에 포화지방 3.5g, 앱솔루트도 7g 중에 포화지방 4g, 거의 비슷비슷하죠. ап타밀은 지방이 5.2g인데 포화지방은 1.58g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서 확연히 낮고, 거기에다가 불포화 지방산을 따로 한 1.34g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확실히 유럽 제품들이 기준이 강해서 그런지 성분 표기도 잘 되어 있고 훨씬 더 성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A2 우유
우유의 지방은 6.8g, 그 중에서 포화지방 4g, 상하목장 우유는 지방 7.2g 중에 포화지방 4.4g. 표에는 없지만 이제 저지방 우유 많이 먹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충 지방이 한 4g, 포화지방 2.4g으로 확실히 좀 더 낮은 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문제는 철분입니다. 우유는 철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게다가 우유를 많이 먹고 충분히 먹는 아이들은 그 안에 무기질이 워낙 많으니까 그게 철분의 흡수를 오히려 방해합니다. 당연히 내가 밥으로 철분을 충분히 먹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약간의 편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유아식의 양이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는 킨더밀시를 먹어서 철분 보충을 해야 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막상 킨더밀시의 성분표, 그러니까 뒷면을 보면 철분이 안 나옵니다. 파스테르, 킨더밀시, 앱솔루트 이런 것들에는 철분 수치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약간의 허점 같은 건데, 우리나라의 가공류, 혼합음료는 철분 함량 표기가 의무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탄단지만 제공을 하고 철분 수치나 다른 영양 수치가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 특히나 EU, 이제 유럽 쪽은 이 미량 원소 표기를 권고하고 또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예시를 들고 온 앞타밀 킨더밀시도 철분 수치가 잘 나와 있습니다. 분유 3단계는 철분이 100ml당 1.1mg, 앞타밀 킨더밀시도 1.2mg.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 보통 뭐 500ml 그러면 약 한 6mg 정도를 먹게 되고, 그래도 밥을 아무리 편식해도 1mg은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 7mg, 지난번 영상 그거 정독하시면 7mg을 2~3살까지 꾸준히 먹어주면 철분 보충 안 해도 그것만으로도 부작용 없이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킨더밀시에 또는 분유 3단계에서 철분이 딱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 저의 권장사항은, 이거는 뭐 학회의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우유를 먹여봅니다. 이렇게 점점 늘려봤는데 하루에 한 300~400 정도 적당히 잘 먹는다. 그러면 돌 이상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고 철분은 한 7 정도 있는 종합 영양제, 이런 것들로 보충을 하시면서 우유를 그대로 먹입니다. 킨더밀시가 중간다리 역할을 물론 잘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확 갇혀버리면 나중에 우유로 잘 전환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유를 곧잘 먹는다면 일세용 철분이 포함된 영양제 또는 철분 영양제를 우유랑 합쳐서 우유랑 같이 먹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우유를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한다, 막 이런 아이들은 차라리 킨더밀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단백질로 독성을 일으키거나 콩팥에 손상을 일으키려면 당연히 권장량의 뭐 2배, 3배 이런 것들을 먹어야 일어나는 일이고, 또 그런 것들을 꾸준히 먹어야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뭐 500, 600, 700 이렇게 먹는 아이들은 조금은 경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킨더밀시 하나만 가지고도 안에 영양제 보충들이 훨씬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킨더밀시는 영양성분 표기가 잘 된 걸 제가 아직 못 찾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표기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지금은 해외의 킨더밀시들이 워낙 잘 나와 있고 성분 표기가 좋아서 저는 조금 더 권장을 할 것 같습니다. 킨더밀시에 너무 집착을 하는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막 밥을 줄여가면서까지 킨더밀시를 먹는 친구들, 우유는 너무 싫어한다, 이런 친구들은 우리 왜 분유 변경할 때 조금씩 섞어가면서 변경을 하듯이 우유랑 킨더밀시도 섞을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씩 섞어도 뭐 칼로리 훼손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하게 섞을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맛을 조금씩 바꿔서 우유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살이 찐다, 사실 이런 친구들은 뭐 우유나 킨더밀시를 꼭 먹일 필요는 없고 우유를 진짜 소량 한 200, 많으면 300 이 정도만 주고 나머지 필수 성분들은 이제 돌 이후에 먹을 수 있는 영양제 같은 걸로 보충을 해주면 좋습니다. 조금 소량의 우유 가지고 체중 조절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킨더밀시 속설 체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킨더밀시가 더 살이 찐다더라, X입니다. 당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단백질이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총 칼로리는 똑같고 단맛이 있어서 더 많이 먹으면 더 살이 찔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걸 먹는다고 무조건 살이 더 찌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킨더밀시가 단백질 과잉을 조절할 수 있다는 맞는 말입니다.
우유는 500ml 가득만 먹어도 거의 15g을 가득 채우는데 킨더밀시는 그거의 한 반 정도기 때문에 웬만큼 많이 안 먹고서는 단백질 과잉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철 결핍, 빈혈을 위해서 킨더밀시를 먹어야 한다더라. 이거는 반만 맞는 말입니다. 일단 우유를 먹는 친구들은 확실히 철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세가 넘어서 철분 영양제를 같이 먹거나 아니면 뭐 종합 영양제를 같이 먹는 친구들도 요새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먹거나 또는 킨더밀시를 권장량만큼 먹는다면 영양제 없이도 충분히 철분 보충이 됩니다. 네 번째로 킨더밀시가 우유보다 무조건 좋다. 이거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아닙니다. 킨더밀시가 확실히 당이 조금 높고 단백질이 조금 낮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보충해 놓은 킨더밀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잘 먹는 친구, 잘 안 먹는 친구, 뭐 통통한 친구, 마른 친구에 따라서 제가 추천하는 게 좀 다르고 차라리 우유 플러스 영양제 조합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킨더밀시를 되게 오래 먹으면 해롭다고 하는 분들이 또 간혹 있더라고요. 해롭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맛있으니까 밥량이 줄거나 3, 4살이 되어서 이제 우유를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그때도 킨더밀시를 못 끊는 것들은 조금 경계를 해야겠지만 킨더밀시를 뭐 1년, 2년 이렇게 먹는다고 전혀 해롭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킨더밀시를 오히려 먹어야 더 잘 큰다더라는 이거는 이제 일부 맞는 말인데 킨더밀시 안에는 아연, 그 다음에 철분, 뭐 칼륨,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꽤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1세가 넘으면 영아용 영양제 소량 버전을 추천을 합니다. 킨더밀시를 먹으면 상당 부분 보충이 돼서 그냥 우유보다는 영양가가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우유 플러스 영양제 조합을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킨더밀시에 대해서 한번 다채롭게 알아봤습니다. 저희 아기는 이제 이유식도 잘 먹는 편이기는 해서 후기 이유식 할 때쯤에 체중이랑 이런 걸 봐가지고 고민을 하긴 할 건데 일단 우유로 시도를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우유 플러스 영양제로 할지 킨더밀시로 할지는 제가 이후에 또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